또 하나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트럼프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거 결과에 승복 안 할 것처럼 이것도 예.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나리오는 사실은 거의 한 작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작년부터 나온 얘기고 조금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언론들이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측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랜이 있어요. 하나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거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편 투표는 한국의 사전 부재자 투표 같은 거거든요. 이철이의 정치쇼. 전지적 기자 시점을 미국으로 좀 가서 미국 대선을 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판세 형세를 보면 트럼프가 좀 많이 밀리는 거죠? 많이 밀리고 일단 개별 수치보다 좀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제 CNN이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51대 43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8% 포인트 차로 바이든이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근데 지난 4일에 이제 뭐 10월 4일이요. 10월 4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를 한 거 보면은 53대 39. 예. 그래가지고 이 격차가 14%까지 벌어졌어요. 8%에서 14%.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또 CNN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57대 40에 16%까지 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안 있고 지금 뭐 한 사흘 만에 이번 사흘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이유도 위기감. 이렇게 계속 밀리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에 지금 돌아왔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근데 그거 역효과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게 역효과가 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이번에 지금 그 조사를 보면은 이게 노년층의 투표율이 또 이제 분석이 나는 연령대별 투표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그런데 노년층에서 27% 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14에서 16% 포인트가 벌어지는데 노년층에서 27% 포인트까지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밀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한테 11% 포인트 앞섰습니다. 60대 이상에서. 트럼프가 노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미국도 25%가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노령화되고 있는 나라인데 투표율도 높죠. 투표율도 그분들이. 높아요. 근데 예. 지금 노년층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거는 재선 전망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대선 승패 가지고 온갖 모델들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대체로 어떤 정도로 봐요 지금? 누가 이긴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응용통계센터하고 협력해서 만든 자체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돌려봤더니 트럼프가 이길 확률은 대선에서 이길 확률 11%, 바이든이 이길 확률 89%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미국은 간접 선거잖아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 뭐 선거인단이 아닌 전체 유권자에서 바이든이 이길 확률은 98%. 그러니까 더 표를 많이 얻을 확률은 98%다. 그 정도로 바이든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와서 이게 특히 이제 코로나 방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까 전에 노년층에서 이렇게 바이든하고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노년층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지금 느끼는 미국의 노년층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도 지난번 대선에서도 표를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이든도 상당히 더 노년층이잖아요. 77세라서 트럼프는 74세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쇄돼 버린 거죠. 노년층에 대한 어떤 뭐 우위가 상쇄돼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트럼프의 행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도저히 읽히지가 않잖아요. 예. 뭔가 자기만의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선거에 본인이 좀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좀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론이 호응을 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지금 거꾸로 반대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화두가 돼버리면 무조건 트럼프가 불리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지금 미국
대선의 화두로 나와야 되는데 이슈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확진이 돼버리고 본인이 감염된 상태로 지금 백악관에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백악관 직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막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뭔가 캠페인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런 부정적인 기사만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코로나 환기가 되고 20만 명이나 죽었거든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게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하나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트럼프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거 결과에 승복 안 할 것처럼 이것도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나리오는 사실은 거의 한 작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작년부터 나온 얘기고 조금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은 간접 선거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예전에 2000년에 엘고어하고 조지 부시가 붙었는데 아들 부시. 예, 아들 조지 부시가 붙었는데 그때 엘고어가 전체 미국 유권자의 수는 더 많이 표를 얻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선거인단을 가지고 가는 데서 실패를 하고 특히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1,700표인가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개표를 하자라고 해서 수개표를 하니까 엘고어 측 표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표 차이가 500표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혼돈으로 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 수개표 중단해라 결정을 해버리면서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된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측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랜이 있어요. 하나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거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편 투표는 한국의 사전 부재자 투표 같은 거거든요. 사전 부재자 투표 같은 거. 그래서 이미 지금 미국 대선은 우편 투표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 표가 더 많이 나온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뽑는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의 속셈은 본 선거에서는 내가 이겼는데 우편 투표에서 부정 투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내가 졌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요. 할 거라고 이미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 미국의 또 어나니머스라고 QAnon이라고 불리는 우파 음모론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거 그 의혹을 지금 막 제기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혼탁하게 몰고 가면서 다른 대선 불복을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거죠. 그 불복하면 백악관에 눌러 앉아서 결국 대법원 가서 판결을 들어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선거인단의 과반을 넘어야 돼요. 270명을 확보를 총 535명의 선거인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절반이면 270이에요. 여기를 확보를 해야지만 대통령이 되는데 여러 개 주에서 이게 뭐 부정선거다 막 그러면서 혼탁해지면은 양쪽 다 270명을 확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가 정확하게는 법상에는 41일 내에 이제 이 선거 누가 승리를 했는지 선거인단을 이제 뭐 보내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확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양쪽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이겼다고 보내고 공화당에서도 우리가 이겼다고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 거는 표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270명을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헌법에는 하원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에요?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이제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50개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똑같이 선거인단처럼. 그래서 한 주에 한 표가 돼서 26개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전체 하원을 보면은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펠로시가 이제 하원 의장이고 이제 뭐 이제 다수인데 개별 주들로 보면은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주가 26개 주고요. 그 하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게 23개 주고 그리고 동률인 게 펜실베니아 주가 동률이에요. 그래서 1개 주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공화당원과 모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자신의 당에 투표를 하게 되면은 26대 23으로 트럼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국 선거제도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막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것 같은데 선거제도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잖아요.
선거 제도가 다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접 예. 선거니까.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국가긴 하지만은 여러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합중국이죠. 합중국이 합중국. 합중국. 그래서 이게 간접 투표입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인구에 비례를 해서 선거인단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선거인단이 많은 데는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고요. 그다음에 텍사스, 뉴욕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유권자가 투표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표를 가진 획득한 사람이 다 가져가요. 위너 텍스 올. 위너 테이크스 올. 그래서 이를테면은 캘리포니아에 아마 53개의 선거인단이 확보로 돼 있는데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이를테면 바이든이 뭐 500만 표, 트럼프가 480만 표를 얻었다고 그러면은 그 비율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53개를 바이든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제 경합주들에서 누가 가져가느냐가 대선을 사실상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뉴욕은 무조건 때려 죽어도 민주당이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다 공화당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미시간,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 이런 데서는 경합이 일어나서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미국 대선에서는 전체 표에서는 공화당이 졌는데 경합주에서 승리를 많이 따가지고 대선에 된 게 조지 부시가 대표적인 거고 지난번에 2016년에 트럼프도 힐러리보다 표를 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당선이 된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선거인단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예. 언제까지? 41일 안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카운트를 아예 안 해요?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서 연방 대법원이 개입할 소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이거는 무효다라고 막 했을 때 지난번에 2000년에 연방 대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수개표 하지 마라 중단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베럿 판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번에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그 대법관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유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이 지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베럿이라는 보수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을 한 이유가 네. 대법원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자신한테 유리한 보수 성향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대법관이 더 있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강행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재밌게 된 게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이 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위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베럿 대법관 지명식에서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 뭐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확진이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상원 의원도 그 공화당 상원 의원 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베럿 대법관은 상원 인준을 받아야 돼요. 네.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출석을 못해요. 네. 투표를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베럿 대법관이 지금 청문회 이후에 투표에서 통과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긴즈버그의 저주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아직도 약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럿이 대법관의 임명이 못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트럼프 예. 얘기가. 저도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정치학자들이 볼 때 미국의 정치 제도, 선거 제도는 좀 이렇게 낮아요. 수준이 낮죠. 예. 예. 좀 정치하지 못하고 엉성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로 우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과거에 그때는 합리적인 거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깨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이제 경로 의존 그쪽 경로로 한번 딱 가면은 이게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냥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고치자. 왜 이런 제도를 지금 21세기에 아직도 17세기에 쓰던 거를 아직도 쓰고 있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공화당한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백인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백인 비율이 지금 6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백인 중심으로 이제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공화당이 이거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는 중부에 있는 중서부에 있는 주들은 대부분 공화당이 쓸고 가니까 그래서 정말 바꾸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 이겼던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져서 대통령이 못된 경우들이 들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복하지는 않았잖아요. 대부분 이제 불복을 하진 않았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예전에 1960년 대선에서 리처드 닉슨하고 존 F 케네디가 이제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와이주의 1차 개표에서 닉슨이 앞섰는데 재검표를 했는데 케네디가 이긴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이렇듯이 이렇게 되면은 주지사하고 주의회가 주지사는 민주당, 뭐 주의회는 공화당이면은 각자 자기네가 이겼다라고 선거인단을 워싱턴 D.C.로 보낸 거예요. 명단을. 이제 혼선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닉슨이 여기에서 뭐 나쁜 선례를 만들기 싫다라고 하면서 패배를 인정하면서 이게 이제 일단락된 적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에 엘고어하고 조지 부시가 막 혼탁하게 이렇게 플로리다 재검표 가지고 하다가 그냥 엘고어가 그냥 승복할게, 예. 승복할게라고 하면서 이게 접힌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는 절대 승복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본인이 이제 4년은 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플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다. 미국 내에서는 실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하여간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서 트럼프가 딴소리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시나요? 미국 유권자들도 지금 하도 저러니까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최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코로나 극복 기념 주화가 지금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를 앓고 있는데 코로나 이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지금 사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네. 역대 이런 대통령은 정말 상상 이상이다. 상상 이상입니다. 어쨌든 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런 대통령은 정말 처음이에요. 처음. 예. 그러면 미국 대선을 탈탈 털어보고 있는데 끝으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바이든. 이거는 바이든이 승기를 잡았다. 지금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41%를 전후해서 거의 잘 안 떨어져요. 그 밑으로. 뭐 39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그 이상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레이건 이후로 역대 지지율이 가장 평균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인데 그 41%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확장성이 너무 떨어져서 아마 이번 대선에서는 그리고 힐러리였을 때는 힐러리를 싫어한 사람들이 트럼프도 싫지만 대거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이 약간 무색무취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워낙 싫어하니까. 워낙 싫어요 지금. 그게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지적 기자 시점 오늘은 미국 대선을 탈탈 한번 털어봤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